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봅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발언대, 시시콜콜 택시. 오늘도 이야기 손님들 태우러 힘차게 달려볼까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가자!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시시콜콜 택시! 택시! 크고 작은 이야기, 사소한 민원들까지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러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가나요? 무조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비가 오면, 달려갑니다. 눈이 와도 달려갑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시콜콜 택시 출발! 출발! 시시콜콜 택시에서 듣게 될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이 그러니까 동빈대교 논란이잖아요. 네. 동빈대교 사실 요즘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청와대에도 지금 청원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좀 네. 들어봤죠, 동빈대교? 네, 저는 뉴스에서도 접하기도 했고 오며 가며 이제 현수막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동빈대교 쪽 지나가고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무슨 지금 현수막 같은 것들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겠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네. 포항 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동빈대교 건설 논란. 대체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앞 지나는 동빈대교 절대 반대. 오, 현수막들이 벌써 보이네, 네. 그죠? 여기인가 보다. 이분들이신 것 이분들인가 같은데요? 본데. 네. 야, 일단 내려서 네. 이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피켓들 들고 계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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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니까 벌써 지금 분위기가 네. 달라요. 지금 현수막들도 지금 다 보고, 저도 사실은 이거 종종 보던 건데도 두 분을 보니까 또 마음이 다르네요. 예. 우리가 지금 7월달부터 네. 지금까지 한 6개월을 그렇게 아침마다 시위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빨리 타서 그러게 좀 이제 추우시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피켓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저희에게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럼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가시죠. 네. 타시면 됩니다. 네. 자, 모시겠습니다.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시콜콜이잖아요. 그렇죠. 시시콜콜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저희가? 이 다리 시작 지점인 송도로 가는 게 맞지? 네, 그렇죠. 아. 송도로 먼저 가시죠. 이 동빈대교 네. 시작인 송도로. 네. 사실 동빈대교가 어떤 문제인지, 동빈대교 자체가 뭐냐, 네. 그것부터 궁금해하실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동빈대교가 그러게 뭐예요? 동빈대교는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시키는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가 가칭 지금 현재 동빈대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랜 수건 사업으로서 포항의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다리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네. 다 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거를 반대를 하게 된 건지. 송도 해수욕장과 영일대 해수욕장을 연결시키는 다리는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선 상으로 연결시키는 걸로 저희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난번 전임 시장 때도 그렇게 시정 홍보가 되었고 저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작년 7월 18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 남구 송도동에서 동빈 내항을 건너 북구 항구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는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993년 포항시 도시계획안에 동빈대교 노선은 송도에서 항구동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공개된 동빈대교의 노선은 달랐던 것. 바로 송도 해안도로에서 3호로로 연결되면서 3호로에 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저희 부위원장님, 예. 사실 이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송도와 항구동을 잇는 다리. 그러면 이 다리 자체를 만드시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건 또 아니시네요, 그죠? 저희들 우방비치 비대위는 고가 다리를 뭐 송도에서 항구동으로 연결하는 어떤 다리든지 그거는 반대 안 합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들 그 105동하고 108동 앞에 17.5m나 24m 높이로 고가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다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고가로 가는 것 자체는 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송도 저 자체가 지금 해안길 아닙니까? 네. 그 북부 해수욕장하고 연결하면은 천혜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 도심 한복판 도로로 3호로로 연결되면은 그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실은 하물들이 왔다 갔다 할 끼고 아파트 앞에 바로 고가다리가 설치되면은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고가다리는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고가다리를 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파트 앞 3호로는 출퇴근 시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히 혼잡합니다. 많이 밀려요. 차가 지금 정체도 많이 되고요. 더군다나 북쪽 양덕 지역이 택지가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포화 상태에 있는 그 도로에 또 고가 도로 형식으로 다리가 건설이 되고 그 다리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 비산 먼지, 진동 그리고 매연, 다리 밑의 슬럼화, 상가 슬럼화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2동 앞쪽에 이제 바로 다리가 만약에 완성이 되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로 보이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높이는 바닥에서 17.5m가 이제 기본 바닥 높이입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을 때는 거의 20m 높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그 고가도로까지 직선거리는 16에서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m요? 예. 베란다에서 다리까지 길이가 그렇죠. 20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창문을 열면 바로 앞에 앞에. 보이겠어요? 예. 네.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동빈대교가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 앞으로 최대 5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생기는 건데요. 그러면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건 명확한 사실. 이에 대한 포항시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항만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그다음에 조선소, 수리조선소, 그다음 그 안에 해양 레포츠, 어민회를 다 방문했습니다. 요구사항이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오는 배는 24m까지 돌아야 한다. 어민회에서는 자기네들 다니는데 16m가 필요하다. 이 전체 복합적으로 하니까 경사도를 지금 8%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8% 하다 보니까 우방비치 108동이 약 3층까지 올라가고 105동이 한 5층까지 올라가는데 동빈 내항을 드나드는 선박과 어선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경사로의 교량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로 고가도로가 연결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방비치가 얘네까지 그 집값이나 안 떨어지고 지금 하는 거는 경도 영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만약에 해안도로로 연결시킨다 하면은 경국적으로 공유 수면을 잡아 모아야 됩니다. 거의 한 5m 내지 10m는 잡아 모아야 됩니다. 그럼 배선이 없어집니다. 송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바다 시청까지 간다 하면은 이쪽번에 상권은 전부 다 죽습니다. 죽고 공유 수면도 없어지고 그러면 연결대 해수욕장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 해수욕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송도해수욕장이 초입이에요. 이게 사실 여기 요즘에 보면은 카페도 굉장히 많고 산책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요새는 이 송도 쪽 오시면 기분이 참 다르시겠다 두 분은, 그죠? 아 그럼요. 예. 아버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지금 78년에 포항에를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여신상 여기가 송도 해수욕장이 엄청 활발하고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송도가 꺼져가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불씨를 지펴가지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다리가 연결되면은 사실은 북부하고 송도하고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질 건 당연하거든요. 하긴 정말 송도에서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이 사실 좀 번거롭기는 했어요, 그죠? 많이 돌아가야 되고 가는 길에 또 길도 많이 막히고 이랬었는데, 사실 다리만 하나 연결되면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해, 편의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되는 거, 그건 또 이제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다리 시작 지점이 어느 쪽 근처예요, 그러면은요? 요 신호등에서 조금 더 밑입니다. 아, 저 위쪽에. 좀 내려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게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도착해서 잠깐 내리셔서. 네네네. 진짜 아파트가 바로 보인다. 내리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시죠. 예. 야, 여기가 야, 그냥 뭐 바로 살고 계시는 아파트들이 여기 바로 다 보이네요, 그죠? 저기가 바로 지금 두 분 살고 계시는 데잖아요, 그죠? 예, 우리 비치 아파트입니다. 그럼 원안이 원래 어디였던 거예요? 원안은 이쪽에 이제 해안로 도로 쪽으로 기본 도로가 돼 있죠. 예. 성착장 그 상거리 쪽으로. 저쪽으로 빠질 수 있었던 길이 지금 이쪽으로 수정하는 변경된 거죠. 이렇게 변경이 되군요. 예. 아, 지금 변경된 도로를 그대로 보니까 아파트가 앞에 그대로 보이네요. 바로 앞에 전면에 바로. 그럼 진짜 가깝네요. 이거 바로 코앞인데요, 이게? 여기가 지금 240m거든요. 예. 240m도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가다리가 우리 베란다 앞에서 20m예요. 그러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야치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베란다 예, 앞에 예. 20m. 그러니까 예, 딱 예. 조 앞에 딱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그리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선 원안대로 노선을 그렇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시의 사정상 정말 어렵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3호로 노선으로 오는데 단 도계교로 건설을 해서 해양수산청 앞 해안길로 연결시키면은 좋겠다. 저희들이 또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계교만 건설된다면 저희들 집 앞에 고가도로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지금 가는 길 해안길 1로 연결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교통 분산도 되고 해안도 살리고 도심도 살리고 다 좋은 방법이거든요. 일석이조네요. 예. 그런데 또 이게 사실 도계교라는 것이 부산에 가면 영도에 이제 있잖아요. 이제 한쪽만 올라가는 다리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도 그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는 지금 도계교 하면 부산 영도 대교, 거기는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산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들이 출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에다가 실제로 도계 횟수가 많으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과 예산, 그러니까 관광과 기능과 예산, 이 세 개가 삼일체가 되는 그런 다리여야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도계교가 되는 순간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산적인 부분을 일단 간과할 수가 없고, 예산 관계를 분명히 그렇죠. 도계교를 검토하니까 도계교가 항로고 항로폭을 만족시키려니까 도계교가 약 1,710억 정도 예산 나옵니다. 예산 나오면 저희들 662억 원으로 에타 통과했는데, 그러면 20% 이상 정액이 되면 재에타를 받아야 됩니다. 재에타. 그리고 국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포항시나 도가 1,700억 들여서 도계교 만들겠다 그러면 사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계교를 검토했는데 너무 과다한 사업비례해서 저희들은 좀
한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면 주민분들끼리 대화도 중요한데 포항시하고도 대화가 또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앞으로도 대화를 좀 이뤄 나갈 그러실 생각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감안해서 시에서 어떤 적절한 안을 내놓을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제3의 안이 있다면 그런 입장. 그래서 그 안이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달라 네.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장 공감하고. 좋은 절충안을 지금 찾자 네. 이런 말씀이 하고 싶어서 저희 택시를 부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 뭐 포항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고가대교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지역 이기주의적인 nimby 현상이 아니고요. 이 포항의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가 정말로 우리 포항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해양 관광 도시의 100년 대계를 살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보존하고 그런 다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빨리 잘 해결돼서요. 이 고가대교가 주민분들의 고민거리가 아닌 우리 포항의 랜드마크로 좀 잘 자리 잡길 저희 시시콜콜 택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게 네, 네. 가장 바람직한 거죠. 네. 예, 이거 다리 이름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사실 몰라요. 아직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가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랑받는 다리로 만들어야죠. 예, 시민들도 사랑하고 관광객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돼야겠죠. 포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다리는 우리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100년 뒤에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당초보다 교량 길이를 70m 줄였습니다. 아파트 밑에 다운시켜서 이거 하나 하고 교량 높이를 최고 낮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 하고 주민 설명회 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주민 설명 드릴 겁니다. 아파트 보통 분양하면 입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아파트에 입찰해서 교량 가는 거지 그림 그려서 좀 설명하고 주민들을 걱정하는 바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들 뭐 100% 만족은 안 되지만은 만족에 근접하게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택시의 야심작 어서 옵쇼. 어서 옵쇼의 주인공을 만나러 흥해로 지금 왔어요. 흥해 시장에. 네, 오늘 주인공이 아마 누구보다 이 흥해 시장을 많이 찾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요즘 거의 흥해에서 산다라고 네, 할 정도로 마스코트다. 네. 아욱수 여기 자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아마 굉장히 바쁘게 이곳에 계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신다. 아 저기 계시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포항시 여성 최초 국회의원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경재 의원 안녕하세요. 모셔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김경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옆에서 아니 저희가 지금 올 때 보니까 한참 그냥 예, 신나게 네. 수다를 떠는 건지 뭐 여기 무슨 얘기 하셨어요? 하소연 했어. 무슨 하소연이요? 어머니도 장사가 안 돼서. 일로 오세요, 일로 그러니까 어머님은 실제로 많이 느끼시죠?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진 이후에 80% 떨어졌죠. 몇 프로요? 80%. 야, 의원님께 안 된다고 봐야지. 하소연할 게 많겠네, 그죠? 예. 답답하신데 웃어요. 제가 거기서 눈물이 납니다. 그쵸. 주민들은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데도 웃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자꾸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래요. 어차피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가지고 온 예산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시 복구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흥해시장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 다해서 노력해야죠. 아유, 뭐 당찬 목소리가 네. 많이 기대가 되고 많은 부분들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요. 여쭤볼 것도 많아요. 사실 오늘 좀 바쁘실 테지만 저희가 잠시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잠시 택시를 좀 빌려갈게요. 예, 좀 우리 상인분들도 좀 힘내시고요. 예, 저희도 종종 오겠습니다. 예, 네, 자, 화이팅!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무엇보다도 자주 보는 사이만큼 친해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갈게요. 잠시 빌려갈게요. 예.
여기 타면 된다는 거죠? 네. 저희도 하겠습니다. 포항이 또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포항 여고를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고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또 어떤 기분이세요?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서울시 의원을 8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제 정치 이제 장래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 직업은 헌신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공무에 종사하는 거고 그렇다면 기왕하는 거 내 고향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것 같아요. 포항이 육해공이 다 있고요. 포스코라는 세계적인 기업도 있지만 여기에는 농업 또 수산업 축산업 다 있습니다. 서비스업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냥 정말 딱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도시여서 여기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듣는다면은 앞으로 향후에 제가 또 정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고향이 어느 동이세요? 저는 대흥동이라고요. 아, 대흥동. 지금은 중앙동인데요. 예. 그 대흥동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똥골 동네라고 있었어요. 예. 똥골 동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언니가 명심입니다. 명심. 그래서 제가 동생이어서 똥심이었어요. 동네. 똥심이었어요. 동네.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출마했는데 예. 저를 똥심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동네에 계신 분이. 여기 또 초중고를 다 나오셨으니까 다 네네. 친구분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많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예.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도 별명 불러요? 아니 그래서 똥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그 당시에 공무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육거리 살았거든요. 육거리 지금 중앙아트홀 뒤에 중앙초등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친구들 이번에 제가 출마하니까 어디선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창 모임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여기 흥해도 그렇고 지역구 내려오시면은 진짜 그냥 친구들 엄마들 뭐 그렇죠 동생들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도 쓰이고 관심도 가실 그럼요. 거예요. 아무래도 예. 더. 훨씬 마음이 가죠. 훨씬 마음이 가고 그냥 식구들 같죠. 제 식구, 예, 제 가족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뭐 만나면은 뭐 별명 똥심이라고 이렇게 어디 가선가 부르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예, 아직은. 예. 어제 누가 홍길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왜요? 예? 그냥 서울에 갔다고 페이스북 보면 포항에 여기 와 있고 또 여기서 계속 다니다가 보면 또 서울에서 TV에 나오고 이래서 그 홍길동이라고 어저께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산다. 네. 그렇구나. 워낙에 많이 다니시니까. 네, 제가 좀 부지런히 다니는 편입니다. 예, 예. 의원님은 아무래도 그래도 홍길동이라는 별명이 더 좋으시죠? 홍길동 좋죠. 그 뭐죠? 캔디, 저는 어렸을 때 캔디 별명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왜 캔디였을까요?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제가 좀 굉장히 항상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뭐 안 된다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생각을 안 하니까 하면 된다 늘 좀 그런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좀 고집도 좀 있었다로 들리는 것도 같아요, 의원님. 어려서부터. 엄청나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엄청 엄했습니다. 엄해가지고 그 발을 정자로 일주일 동안 자기 잘못한 걸 써요, 칠판에.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한꺼번에 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정정정정정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고집이 세서 그렇죠. 뭐 어머님 말씀하시면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아무리 잘못했다 그러면 안 때린다 이래도 끝까지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 그러를 하냐 이러면서 대들고 이러니까 또 맞고 그랬죠. 그게 유명한 포항의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왜 똥꼬집 똥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많이 맞았습니다. 아이고. 아니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잘 나오시고 대학을 정외과를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치 외교학과를요 저희 대학교에서 정치 외면학과라 그랬어요. 사실 정치 외교는 네,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좀 냉소적으로 되니까 정치를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외면학과라 그랬는데 제가 40살 될 때까지는 사실 크게 정치에 현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치인이 되려고 했는지
제가 40대에 정치를 할 기회가 찾아와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좀 평상시 생각했던 꿈을 이루고자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예. 어려서부터 정치에 꿈이 있었던 거는 그랬던 아니었군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그 요청이 오고 뭐 예전에 YS 선거 때부터 계속해서 교수님이 추천하셔서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예. 아까 그 저기 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뭐 보니까 소통의 날을 또 항상 만드셔서 주민들을 만나시더라고요. 예, 뭐 자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 달에 지금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이제 13번째 했습니다. 13번째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는 누가 오실까 했는데 한 200~300명씩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300명 몇 번 오시면 이제 안 오시겠지 하는데 지금도 지난번 소통의 날도 한 100여 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환장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많이 오세요. 답답한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많으시고 국회의원을 찾아갈 일이 많다는 거죠. 네, 저는 아주 현장에 우리가 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만나면 제가 배웁니다. 네, 제가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들으면서 제 입법 활동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요즘에 소통의 날 참석하셔가지고 의원님께 많이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거의 지진 이후의 얘기겠어요. 가장 큰 거는 완파가 되거나 반파 되거나 집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국가에서 과연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이걸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그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서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행법을 보면요. 사실상 지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재난이라 그래봤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집이 완파됐을 때도 900만 원 밖에 복구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900만 원 갖고 어떻게 무너진 이 집을 복구할 건가 앞이 암담하죠. 그래서 이건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 왜냐 15년 전에 이게 만들어진 법이고 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맞지 않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내놨고요. 거기에 대한 그 불만이 제일 많으시고 뭐 직업을 구해달라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니면 보수가 뭐하냐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자기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시고 뭐 다양합니다. 야,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또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셔야지 또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키워드가 소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원님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걸로 소통하는지 혹시 아세요? SNS. 그렇죠. SNS인데 의원님이 의외로 SNS 소통으로도 약한 것이 아니냐. 저 SNS 소통 우리 당에서 제 2등상 받았어요. 제 2등상 받았어요. SNS 소통으로요? 네네. 제가 SNS 한국당 분들이 SNS를 안 하시는군요. 한국당 분들이 SNS를 안 하시는군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뭐 젊은 층보다는 또 노년층이 조금 많으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당내에서는 좀 많이 하고요. 제가 지금 계정이 5,000명이 친구 차면은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 저는 지금 계정이 3개예요. 5,000명이 넘어서 그래서 지금 한 15,000명 이게 3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시면은 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좋아요 100개 이상씩 달아주시고 저는 뭐 그저 감업할 따름입니다. 아니 저는 이 요즘 뭐 별스타그램 이런 게 많잖아요. 제가 의원님을 찾아봤거든요. 별스타그램 좀 제가 팔로워가 1,500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사실은 별스타그램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주로 페이스북 좀 많이 썼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좀 더 확장을 좀 하고 SNS상에서 더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할게요.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도 젊은 분들은 SNS로 묻고 SNS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운 건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별스타그램 팔로우하면 의원님도 해주시나요? 마팔 가능한가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부터 그러면 마팔 친구 되는 건가요? 네, 저만 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이제 만 2년 돼 가시잖아요. 네. 예, 초선이시고 바쁘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생각보다는 눈에 좀 덜 띄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예, 자주 뵙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 어려운 뭐 절대로 여성이 국회의원 되지 않는다라는 동네에서 될 때까지 굳이 제가 비법을 묻는다면 정말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바닥바닥 구석구석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북구에 지난 1년 반 동안은 제가 원내 대변인 하느라고 평일에는 못 오고 주말만 항상 금토일에 왔었어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만큼 한껏 주민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당직 이제 끝내고 요새는 계속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주민들 만납니다. 그래서 두 분 눈에만 안 띈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나씩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다녀요. 잡히지가 않네요. 네. 의원님 그러면 의정 활동하면서 이건 내가 정말 너무 잘했다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아직 초선이고 2년 차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어떤 것들을 발휘하셨고 어떤 일들을 좀 했는지 잘 모르세요. 저희는 저희가 칭찬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셀프 예, 칭찬. 셀프 칭찬의 시간을 저희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뭐 의정 활동이라 그러면 입법도 있고 예산도 있고 주민들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여성 의원을 맨 최초로 됐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자마자 굉장히 제가 예산을 최대로 따자. 이번에 따지 않으면은 위험하다. 제가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그 포항 생기고는 가장 많은 예산을 따왔어요. 한 1조 7천억을 따왔는데요. 그때 박명재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때 아무튼 제가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장은 누구며 정말 돈 핸들링을 누가 하며 어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정말 읍수를 할 건가. 예산에는 이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읍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예산 따오려면. 그래서 제가 그걸 치밀하게 제가 서울시 의원 8년 한 경력이 있어서 예산 따는 거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그때 최대 예산을 따왔고 이번에도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SOC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각계 전투를 했어요. 각계 전투를 해서 2018년 올해지요. 올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끔 예산은 충분히 따왔습니다. 의원님 여기 이제 북구 영일대 왔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영일대는 자주 찾으세요? 아유 그럼요. 여기는 정말 자주 오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답답하면 12시, 1시라도 답답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저는 바다를 봐야 가슴이 빵 터지는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면 포항이 뭔가 고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그냥 바닷가 뛰었습니다. 아, 그냥 마구 뛰었죠. 예, 마구 뛰다가 경찰들이 밤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잡힌 적도 있어요. 뛰다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뭐 금지구역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냥 계속 뛰다가 그 금지구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고요. 소위 말하면 무슨 최순실 공천이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최순실 공천? 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려진다. 오늘 조금 조지는 날이다 이랬는데 그것만 딱 이제 그 클로즈업이 돼가지고요. 한 2만 통 정도 그 문자 폭탄이요. 기자들 미웠겠다 그죠? 예. 이야, 저 뒤쪽부터 해가지고 저쪽 지금 항구동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산층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겨집니다. 어떻게든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아, 최고죠, 최고. 그것도 다 보상해야 돼요. 예, 알아보고 제가 요거는 이제 시에서 하니까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라.